그러면 학교에서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거 하고 안 좋은 거 중에서 뭐에 더 몰입을 하게 돼 있죠? 재밌는 거에 몰입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존감을 얘기할 때 성공한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존감은요, 딱 하나만 만들어줘요. 자존감을 뭘 만들어주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삶이 행복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불행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방법이나 행복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자존감은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냐면 하나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로 되진 않죠. 하다못해 콩을 집어 먹더라도 몇 번을 떨어뜨려야 간신히 한 번 먹거든요. 그렇게 실패를 계속 하는 가운데에서 애들은 포기하려고 해요. 아씨, 나 그냥 숟가락으로 먹을래. 한 번 더 해봐. 거기 다 됐어. 너 할 수 있어. 야, 처음엔 이것도 못하더니 지금 이걸 하잖아. 그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운을 북돋아주면 애들이 포기하려다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 더 시키면 결국 성공을 해냅니다. 그렇게 실패를 계속 하다 보면 성공을 마지막에 한 번 한다는 사실은 얘는 콩 집어 먹는 거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연습장 쓰는 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책 한 권 마무리 짓는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책을 딱 죄 열어놓고 마무리 끝까지 안 읽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 이 책 한 권 다 읽으면 칭찬 스티커 줄게. 그러면 신용으로라도 읽어요. 그 혼낼 필요 없어요. 대충 읽는다고 혼낼 필요 없어요. 왜냐면 끝내는 마무리를 통해서 이걸 종료를 한 경험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얘가 그림만 읽는다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림만 읽더라도 이 책을 들고 넘기는 작업을 하잖아, 얘가. 그 자체로도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놀이를 하다가도 죄 어질러만 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치우게끔 해야 되죠. 윽박 지른다고 얘들이 치울까요? 안 그래요. 우리같이 교육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촥 느려져 있어요. 절대 안 혼내요. 혼낼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치우기 놀이 할까? 그럼 애들이 치우는 것도 놀인 거예요. 지금부터 빨간색 빨리 가져오는 사람이 1등 그러잖아요. 그 애 둘만 있어. 지들끼리 경쟁 붙어가지고 빨간색을 누가 빨리 찾나 찾아갖고 와요. 두 번째는 파란색이야. 그럼 파란색 막 찾아요. 이런 식으로 치우는 것도 게임화를 시켜주면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시작하는 방법, 끝내는 방법을 게임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계속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규칙을 만들어주는 나이가 36개월이 지나서 한 번, 그리고 10세까지는 인성교육이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모든 행동에서 나를 해치지 말 것, 남을 해치지 말 것.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나를 해치지 말 것, 남을 해치지 말 것. 애들이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남의 거를 잘 자기 것화 시켜요. 제가 훔쳐오거나 가져오고 내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애들 잘 때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의 신체를 훼손하는 게 나쁘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을 해치지 말 것, 나를 해치지 말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애들이 하는 행위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청소년기 애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너 이거 공부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면 애들이 죽고 싶어요 막 이래요. 정말 청소년기 애들이 죽고 싶어요 이래요. 그리고 왜? 그러면 얘네들한테 연합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공부가 재밌는 것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공부를 하고 성적이 나오면 기분 좋은 일이 뒤따라야지 얘는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고 혼나는 일이 뒤따르면 공부가 재미없는 게 돼버립니다. 경험이 기억이 된다 그러잖아요. 경험은 감정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즐거운 일이 연합되게끔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왜? 그랬더니 성적표 나오면 엄마한테 혼나는 날이에요. 아, 성적표가 나오면 엄마한테 혼나는 기분 좋겠냐고. 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같은 성적표 내에서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애들의 자존감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외모, 청소년기는 외모에서도 자존감이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되고요. 아이들이 학습 성취에서도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성적 때문이 아니라 사실 자존감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게 시험 4하고 5하고 더해야 돼 9란 거를 했을 때, 야, 너 진짜 되게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잘했네 이런 칭찬들을 이렇게 잘했을 때 좀 해주고, 처음엔 작은 거에서부터 나중에 큰 것까지 그런 식으로 칭찬 전략을 좀 많이 쓰시되 선물 전략을 쓰지 마시라는 거. 선물 전략을 쓰지 마시고 약속한 걸 안 지켰을 때 그 모든 보상은 사라지게끔 해야 돼요. 우리 마트 가가지고 과자 딱 한 개만 사오는 거야. 장난감 거기 앞에서 막 떼쓰면 안 돼. 갈 때마다 과자 하나씩만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 장난감 사달라고 때 안 씁니다. 근데 때를 쓰면 장난감을 사줬기 때문에 장난감 가게 앞에서 맨날 때를 쓰는 거예요. 얘가 잘못한 행동에 보상을 주면 안 돼요. 잘한 행동에 보상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귀찮아서 보상을 해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애들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기에도 규범기에 또 다른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돼요. 청소년기는 이제 우리의 손을 점점 떠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친구를 만나는 관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절대 네 인생에서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일은 하지 마. 이런 것들. 남을 해치거나 너를 해치는 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이 세팅을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일은 하지 마. 친구랑 나가서 혹시라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하지 마. 근데 네가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때 네 편이 되어줄 사람은 나야. 혼을 낼 사람도 나고 네 편이 되어줄 사람은 나야. 그래서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항상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너의 잘못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하지 않을게. 혼내지는 않을게. 대신 네가 책임져야 될 일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이 청소년기 애들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애들 편 들어주라겠다고 진짜 나쁜 쪽에 애들 편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갔는데 부모가 가가지고 괜찮아 제가 잘못했을 거야. 지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지가 왔다 당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잘못 크겠죠. 지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얘 편을 들으면서 얘가 그걸 옳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얘는 정말 큰일 나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정말 잘 키운 부모들은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얘가 잘못했다면 고개 숙여서 사과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잘못한 것을 편들어 주겠다고 해서 얘가 잘못한 것을 허락해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에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가치관이라는 게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요. 단순히 자존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성공한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냐면, 한 가지를 성공하려면 많은 실패를 해야 되죠. 엄청 실패 많이 해야 돼요. 그 실패를 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마주하지 못하고 좌절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좌절을 겪게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자기 책임이고,
공부가 뭐 안 되더라도 자기 책임이고 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에 그 중간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도덕성이 높습니다. 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도덕성이 높냐면 이것을 도전하고 실패를 하는 가운데서 나를 속이거나 남을 속인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빠를 속여서 나 공부할 거에 도서관 맨날 첫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공부를 실제로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직하다라는 이 정직성이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직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이 정직이라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서에 대한 정직도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행동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은 정서하고 같이 가요. 왜냐하면 도덕성하고 이 정서 능력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하고 같이 갑니다.